11번 문제입니다. 가 부분과 나 부분의 넓이의 차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가의 넓이가 얼마인지 물어보지 않았고 나의 넓이가 얼마인지 물어보지 않고 그 둘의 차이를 물어봤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물어봤을까? 물론 정말 별 의도가 없을 수도 있지만 뭔가 가 따로 구하고 나 따로 구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 둘의 넓이를 직접 물어본 게 아니라 차이를 물어보지 않았을까? 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가와 나의 넓이를 직접 구하려고 하기보다 뭔가를 이용해서 가 빼기 나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문제를 접근해 봅시다. 일단 가와 나 어때? 이상한 모양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변 도형을 이용해 보자. 그럼 여러분들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다른 도형이 있는지 찾아봐야 되겠지. 살펴봅시다. 가장 먼저 쉬운 도형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큰 정사각형이 있고 그리고 원의 몇 분의 몇? 4분의 1이 있지. 왜? 여기가 90도고 여기를 원의 중심이라 생각하면 여기 반지름, 여기 반지름으로 같으니까 이런 원의 4분의 1이 있고 또 원의 절반인 반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도형들이겠네. 선생님이 이 도형을 이런 식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파란색은 정사각형, 빨간색은 반원, 그리고 노란색은 원의 4분의 1. 원의 4분의 1이 이쪽에도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도 원의 4분의 1이지.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것들로 나누어진 부분들을 선생님이 표시를 해봤습니다. 여길 1번 가 부분, 그리고 이쪽 하얀 부분을 2번, 그리고 마주보고 있는 하얀 부분 3번, 그리고 나 부분을 4번, 그리고 반원 부분을 5번이라고 선생님이 구역을 나눠봤습니다. 우리는 뭘 구해야 돼? 가와 나의 차이를 구해야 돼. 누가 봐도 가가 더 크지? 따라서 1번에서 4번을 뺀 값을 구해야 됩니다. 이거 1 빼기 4가 그런 말입니다. 1번 부분에서 4번 부분을 뺀다는 말.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도형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1번에서 4번을 뺀 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먼저 1번부터 볼게. 이 부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사각형에서 뭐 반원을 뺀다든지 아니면 뭐 4분의 1에서 반원을 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1번을 구할 수 있을까? 글쎄 뭐 딱히 떠오르는 게 없네. 1번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1번을 포함한 그 주변 도형들을 구할 수 있는지 한번 따져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주변 도형을 이용하라는 소리야. 1번이랑 5번 이거 1번이랑 5번 붙어 있으니까 이 넓이 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돼? 선생님 뭔가 4분의 1에서 원의 4분의 1에서 얘 빼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 이건 넓이 어떻게 구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1번과 5번이 어려웠으니까 1번과 2번은 어때? 이거 이렇게 합한 거 이거 구할 수 있을까? 얘는 구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원의 이거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색칠하고 있는 원의 4분의 1에서 뭐 빼주면 돼? 반원 얘 빼주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1번과 2번을 더한 이 부분이 나오겠네. 그러면 일단 이걸 가지고 뭔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1번 빼기 4번을 만드는데 얘를 한번 써봐야겠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번과 붙어있는 3번 이 1번과 3번을 더한 넓이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 이번에는 아래쪽에 있는 원의 4분의 1에서 뭐 빼주면 돼? 반원을 빼주면 되겠네. 그럼 1번과 3번을 더한 부분이 남겠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알다시피 1번과 2번을 더한 넓이랑 1번과 3번을 더하는 넓이에 구하는 방법이 똑같지? 그러면 1번과 2번을 더한 넓이랑 1번과 3번을 더한 넓이가 어때? 똑같다는 거 이것까지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4번 구해보자. 4번. 이 4번을 직접 구할 수 있는지 한번 또 봐봐. 어때? 쉽지 않아 보여. 그치? 뭐 정사각형에서 원의 4분의 1 빼도 안 되고 정사각형에서 당연히 뭐 반원 빼도 안 되고 안 되겠어. 쉽지 않아. 그러면 4번을 포함한 다른 부분이랑 한번 더한 걸 구할 수 있는지 보자. 4번이랑 2번
4번과 2번을 합한 부분은 1부분이지. 이거 넓이 구할 수 있습니까? 구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사각형에서 파란 색깔 정사각형에서 뭐 빼주면 돼? 이쪽에 있는 노란 색깔 원의 4분의 1을 빼주면 되잖아. 그러면 2번과 4번을 더한 게 나오겠지. 마찬가지야. 4번과 3번을 더한 부분도 넓이를 구할 수 있어. 똑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돼? 파란 색깔 정사각형에서 이 부분 원의 몇 분의 몇? 4분의 1을 빼주면 되겠지. 눈치챘겠지만 2번과 4번을 더한 거 구하는 방법이랑 4번과 3번을 더한 걸 구하는 방법이랑 똑같았어. 그 말은 2번과 4번을 더한 거랑 4번과 3번을 더한 부분의 넓이가 어때? 똑같다는 거겠지? 우리는 이걸 활용해 볼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었던 거는 1번과 2번 더한 거 이거 구할 수 있었지. 또는 얘랑 똑같은 1번과 3번 더한 거 그리고 2번과 4번 더한 걸 구할 수 있었어. 얘랑 똑같은 거는 3번과 4번을 더한 거겠지. 그럼 봐봐. 위에 있는 1번과 2번을 더한 거에서 아래에 있는 2번과 4번 더한 걸 빼봐. 그럼 뭐가 나옵니까? 봐봐. 1번과 2번 더한 거에서 2번과 4번 더한 걸 빼줘. 그럼 뭐가 나옵니까? 2를 한 번 더하고 2를 한 번 빼줬으니까 2는 없어지는 거고 1번에서 4번 뺀 게 나오겠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이 나온 거야. 이렇게 풀면은 되겠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야? 1번과 2번을 더한 얘를 구하고 여기에서 뭘 빼주면 되는 거야? 2번과 4번을 더한 얘를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되는 거야. 자, 얘를 다시 생각해보면 1번이 원래 있었어. 근데 여기에다가 2번을 한 번 더 해줬어. 그 다음에 2번을 한 번 빼줬고 4번을 한 번 빼줬어. 그러면 2번 부분은 어때? 한 번 더 했고 한 번 뺐으니까 사라지고 남은 건 뭐만 남아? 1번에서 4번을 뺀 것만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문제 푸는 방향을 잡았으니까 직접 한번 구해보자. 1번과 2번을 더한 값을 구해보고 2번과 4번을 더한 값을 구해가지고 그 두 개를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되겠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과 2번을 더한 부분의 넓이는 원의 4분의 1 요거 1번 부분, 2번 부분, 5번 부분이 더해진 원의 4분의 1에서 뭐 빼주면 돼? 5번 부분인 반원을 빼주면 되겠지. 여기 괄호 옆에 있는 1, 2, 5, 5 이런 거는 영역 이름입니다. 1, 2, 5 이런 거. 이거 다 더해서 뭐 1 더하기 2 더하기 5는 8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알았지? 원의 4분의 1 한번 구해봅시다. 자, 먼저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써주고 원의 넓이니까 반지름 필요하지. 자, 얘가 중심이고 여기까지가 반지름 여기까지가 반지름이니까 반지름 얼마? 12. 자,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3 하면은 약분해서 계산하면 108이 나옵니다. 자, 거기에서 5번 부분 여기 반원이지. 얘를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돼. 자, 반원의 넓이 구할 때도 뭐 필요해? 반지름이 필요하지. 근데 얘는 중심이 여기야. 여기 전체가 12잖아. 얘가 근데 반원의 뭐야? 지름이지. 그럼 반원의 반지름은 얼마? 6이겠네. 자, 그러면 반지름이 6인 반원의 넓이야. 자, 이쪽으로 와봐. 반원이니까 항상 2분의 1 잊지 말고요. 반지름 6, 원주율 3 곱해줘서 계산하면은 54가 나옵니다. 따라서 1번과 2번의 넓이는 108에서 54를 뺀 54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과 4번 부분의 넓이 얘 구해보자.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전체 정사각형 파란 색깔 정사각형에서 얘 빼주면 되잖아. 이거 원의 몇 분의 몇? 원의 4분의 1. 그러면 2번과 4번 부분 나오겠지. 정사각형은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다 더한 부분이고 원의 4분의 1은 1번과 3번과 5번을 더한 부분이네. 이걸 빼주면 2번 부분과 4번 부분을 더한 게 나옵니다. 정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12 곱하기 12가 돼서 144가 나올 테고요. 아까 원의 4분의 1은 얘랑 똑같잖아. 그대로 108이 되겠네요. 144에서 108을 빼주면 얼마? 36이 나옵니다. 그럼 우린 이제 뭐 할 거야? 우리가 원하는 건 1번에서 4번을 뺀 걸 원했잖아. 자, 1번 더하기 2번 거기에서 2번을 한번 빼주고 4번을 한 번 더 빼주는 이러면 1번과 4번을 뺀 요게 나오겠지.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다? 1, 2번 더한 거에서 2번, 4번 더한 걸 뭐 할 거야? 뺄 겁니다.
자, 1번, 2번 더한 건 아까 54였어. 2번, 4번 더한 건 아까 얼마였어? 36이었잖아. 이 두 개를 뺀 18제곱센티미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색칠한 모양 딱 봐봐. 이거 구할 수 있습니까? 이상한 모양이잖아. 이런 모양이 나왔으면 항상 뭘 활용해봐라? 주변의 도형을 활용해봐라. 그럼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도형들 중에서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도형이 있는지부터 찾아봅시다. 이렇게 선생님이 영역을 표시해 봤는데 파란 색깔 부분, 이거 피자 모양처럼 생긴 이 파란 색깔 부분 있지? 이건 넓이 구할 수 있어. 선생님 이거 이상한 도형인데 못 구하는 거 아닌가요? 아, 우리는 이런 거 구할 수 있잖아, 얘들아. 이거 구할 수 있니, 이거? 이거 그림이 좀 삐뚤삐뚤해졌지만 이거 뭐야? 반원. 그리고 이런 거 구할 수 있었잖아, 이거. 원의 몇 분의 몇? 원의 4분의 1. 이런 게 왜 원의 4분의 1이야, 이거? 바로 여기 각도가 몇 도야? 90도였잖아. 원 전체가 몇 도니? 원 전체 360도지. 그 중에서 몇 도? 90도니까 원의 몇 분의 몇? 4분의 1 이렇게 나타냈었고, 반원도 어때? 원 전체는 360도인데 반원 여기 몇 도입니까? 180도지. 그러니까 약분하면 2분의 1. 따라서 전체 원의 2분의 1이 반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각도를 알려줬어. 각도 몇 도? 45도네. 45도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90도가 원의 몇 분의 몇이었어? 90도는 원의 4분의 1. 근데 45도는 그거의 또 절반. 따라서 45도는 원의 몇 분의 몇? 8분의 1이다 라고도 알 수가 있고, 그걸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면 돼? 원 전체는 몇 도? 360도. 그 중에 몇 도? 45도. 얘가 몇 분의 몇인지 보면 되잖아. 약분 한번 해보자. 9, 5, 45고 9, 4, 36이니까 40. 5로 약분 또 되지? 8분의 1 이렇게.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이 피자처럼 생긴 모양인 파란 색깔 도형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이렇게 선생님이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색칠한 이 2번 부분, 얘도 구할 수 있어. 원의 몇 분의 몇이겠어? 원의 4분의 1이겠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게 또 여기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원의 4분의 1. 왜 4분의 1이야? 여기가 90도라는 거 확인. 그리고 여기 이거 무슨 도형? 이거 삼각형이긴 삼각형인데 무슨 도형? 직각 삼각형도 있네. 자, 그리고 뭐 굳이 또 살펴보자면 여기 이런 반원도 있고요. 여기 이렇게 합쳐도 이런 반원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도형들을 관찰하는 것부터 주변 도형 활용의 시작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는 연습을 해보면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도형 계속 나오거든. 특히 이런 원 같은 평면 도형은 1학년 2학기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아마 도움이 될 거고,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도 은근 중학교 도형이 많이 쓰여. 정말 많이 쓰이거든. 특히 어려운 문제 같은 거 풀 때도 많이 쓰이고. 그러니까 중학교 가서도 도형 열심히 공부해봐. 알았지? 선생님이 이렇게 도형을 표시를 해보고 영역, 선생님이 이런 거 되게 많이 이렇게 부분으로 쪼개놓잖아. 이렇게 영역으로 한번 또 나눠봤습니다. 1번 부분, 2번 부분, 3번 부분. 우리가 구하는 건 몇 번 부분이야? 3번 부분. 얘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1번과 2번과 3번을 더한 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치? 어떻게 한다고? 원의 몇 분의 몇? 원의 8분의 1을 구하면 얘가 1번 부분과 2번 부분과 3번 부분이 나와.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3번 부분이잖아. 그럼 뭐랑 뭐 빼주면 되겠어? 여기에서 1번 빼주고, 그리고 몇 번 빼주면 돼? 2번 빼주면 되겠네. 근데 1번 부분과 2번 부분 구할 수 있습니까? 구할 수 있지. 1번 부분 얘 뭡니까? 직각삼각형 구할 수 있어. 2번 부분 얘 뭡니까? 반원이 아니라 원의 4분의 1 당연히 구할 수 있지. 따라서 이 파란 색깔 부분에서 1번 부분 빼고 2번 부분을 빼주면 3번 부분을 구할 수 있겠다. 자, 하나씩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과 2번과 3번 부분을 더한 걸 계산을 해봅시다. 자, 이거 원의 8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럼 8분의 1 딱 쓰고 원의 넓이 구할 때 필요한 건 뭐야? 반지름이지? 반지름이 얼마인지 체크해 봅시다. 자, 이거 반지름 얼마? 반지름 얼마? 그래, 16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반지름 16 곱하기 반지름 16 곱하기 원주율 3.
얘 약분해서 계산하면 8로 나누면 1, 8로 나누면 2, 계산하면 16과 6을 곱한 96이 되겠네요. 거기서 뭐 빼주면 돼? 1번과 2번을 빼주면 되지. 자, 1번 부분부터 한번 해볼까? 1번은 직각삼각형이잖아. 얘 쉽지? 밑변과 높이 곱하면 되잖아. 근데 여기 얼마? 지금 이 도형이 무슨 도형이야? 반원이지. 원의 중심에서부터 원의 한 점까지의 거리 반지름이잖아. 얘가 8이야. 왜? 지름이 16이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뭐야? 반지름이야. 여기도 8. 그럼 여기도 8, 여기도 8. 따라서 1번 부분의 넓이는 2분의 1,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잊지 말고 곱하기 8 곱하기 8. 얘 계산하면 8, 4, 32가 되고요. 자, 2번 부분 얘 구해봅시다. 얘는 원의 몇 분의 몇? 원의 4분의 1이지. 따라서 4분의 1 곱한 거 먼저 써놓고 잊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원의 넓이니까 뭐 필요해? 반지름 필요하잖아. 얘 반지름 얼마입니까? 8이야. 얘도 당연히 8이겠지, 그치? 반지름은 8입니다. 그러면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3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네. 얘도 약분 한번 해서 계산을 해보자. 4로 나누면 1, 4로 나누면 2, 그럼 8, 6, 48이 되지. 따라서 96에서 32 빼고 48 빼주면 되겠네. 얘 두 개를 더한 값 얼마입니까? 두 개 더해서 빼버리자. 더하면 숫자가 예쁘네. 80이 되네. 그치? 따라서 우리는 96에서 80을 빼준 얼마? 16. 얘가 답이 되겠네요. 13번 문제입니다. 반지름이 5cm인 원이 9개가 있습니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색칠한 부분을 살펴보니까 원도 있어. 원이 5개가 있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런 모양. 이거 약간 반짝반짝 빛나는 듯한 이런 모습 있지?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이 문제가 됩니다. 이런 모양 우리 배운 적 있습니까? 이런 도형을 배운 적은 없어. 넓이 구하는 방법을. 그러면 마찬가지로 뭐 활용해보자? 주변 도형들을 활용해보자. 선생님이 이렇게 보조선, 문제 없는 선들을 그려보았는데, 봐봐. 선생님이 지금 점으로 찍어놓은 이런 거. 얘를 각 원의 중심이라고 해볼게. 그럼 문제에서 얘가 반지름이 5cm인 원이라고 했잖아.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얼마? 반지름으로 5cm가 되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또 얼마야? 또 5cm겠지.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얼마? 5cm. 여기에서 여기까지도 5cm. 마찬가지로 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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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cm. 이렇게 하면 이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이 될까? 바로 정사각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본 학생들은 선생님 이거 정사각형이 되려면 내변의 길이가 10, 10, 10, 10으로 같은 거 알겠는데 여기가 90도라는 보장이 있나요, 선생님? 90도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거 그냥 내변의 길이가 같은 마름모일 수도 있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의심할 학생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왜 90도인지부터 알려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이렇게 뭐 굳이 따질 필요가 있냐? 선생님 그냥 정사각형 같은데요. 90도 같지 않나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괜찮아. 이 정도만 떠올리는 것도 잘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항상 이런 게 확실한지 따져보는 습관은 여러분이 수학을 잘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자세니까 한번 선생님이 보여줄 테니 잘 이해 한번 해봐. 알았지? 선생님이 원의 중심들을 한번 찍어 볼게. 이렇게 살짝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냥 그 정도는 여러분이 양해해 주길 바라고요. 대충 여기 이렇게 원의 중심들을 원이 총 9개가 있잖아. 그럼 중심도 9개가 찍히겠지. 그럼 이제 어떤 걸 해보려고 하냐면 여기 원의 지금 중심에서 여기 정사각형의 이변 있지, 이쪽 편. 이쪽 편이랑 만나는 원의 한 지점이 보일 거야. 그치? 예를 들어서 여기 맞아? 그치? 자, 얘는 원과 뭐가 만나는 곳이야? 정사각형의 한 변이 만나는 곳이야. 그치?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원의 중심이랑 연결해 볼게. 이렇게 원의 중심이랑 연결해 볼게. 이렇게 원의 중심이랑 연결해 볼게. 그러면 얘 길이 얼마일까? 반지름으로 5.
얘 길이 얼마일까? 반지름으로 5. 이것 길이 얼마일까? 반지름으로 5가 되겠어. 전부 다 여기 정사각형의 한 변에서 지금 원의 중심까지는 전부 다 얼마 떨어져 있습니까? 전부 다 5cm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지, 그치?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직선과 여기 세 점을 지나는 직선 있지? 이 세 점을 지나는 이 직선, 이 직선과 이 직선은 간격이 어때? 계속 5, 5, 5네? 간격이 안 좁혀지네? 그럼 만나겠어? 안 만나겠어? 절대 안 만나겠네? 그러면 이쪽 위쪽에 있는 정사각형의 한 변과 원의 중심을, 세 중심을 통과하는 이 선은 서로 뭐 하겠습니까? 그렇지, 서로 평행할 수밖에 없겠지. 서로 평행이야. 잘 이걸 기억해봐. 서로 평행. 자, 근데 정사각형이니까 무슨 특징이 있냐면 얘랑 얘가 서로 어떻게 만납니까? 수직으로 만나지. 그럼 봐봐. 얘랑 얘가 수직으로 만나면 이것과 평행한 아까 선이 얘였잖아. 그치? 이것과 이 세로도 어떻게 만납니까? 수직으로 만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이거 이해됩니까? 따라서 이 반지름들 있는 이 선들은 세로랑 수직으로 만난다는 소리야. 자, 됐지? 자, 그리고 또 뭐 해볼 거냐면 이번에는 이쪽 방향 말고 이쪽에 있는 중심들 이것 볼 거야. 자, 이것도 뭐 하는지 알겠지? 이번엔 파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원과 정사각형의 한 변이 만나는 곳, 원과 정사각형이 만나는 곳, 원과 정사각형이 만나는 곳.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중심이랑 여기 몇 센티미터일까? 그렇지, 5cm. 여기도 반지름으로 똑같겠지. 얼마? 5cm.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지름으로 같겠지. 얼마? 5cm. 그럼 또 내가 뭐 할지 알겠지? 자, 여기 있는 세 점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점을 지나는 직선. 삐뚤어졌네. 이거. 얘는 정사각형의 세로랑 어때? 간격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네. 즉, 이 두 선부는 서로 뭡니까? 만나지 않아. 평행입니다. 자, 서로 평행. 아까랑 똑같아. 자, 그러면 직사각형의 세로 부분이랑 직사각형의 가로 부분은 어떻게 만나? 수직으로 만나지. 그러면 얘랑 평행인 이거 원의 중심들을 이은 얘 있지. 얘랑 가로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만나?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지. 따라서 원의 중심을 이은 얘 이렇게 중심을 잇는 이 선부는 정사각형의 가로와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이제 선생님이 선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한번 그려볼게. 자, 내가 설명했었던 선들 이렇게 중심을 지나는 이 선 하나, 그리고 또 중심들을 지나는 선 여기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몇 도로 만나? 이쪽에 90도로 만난다. 그리고 얘도 닦아버리자. 여기도 몇 도? 90도. 그리고 여기도 몇 도? 90도. 이렇게 되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네모 이거 뭡니까? 직사각형이지, 그치? 모든 네 각이 전부 다 몇 도야? 전부 다 90도니까. 그런데 직사각형 중에서도 가로도 5, 세로도 5. 직사각형의 특징 마주보는 거 똑같아. 마주보는 거 똑같아. 이렇게 써보니까 5네? 그럼 뭐야 이거? 얘가 무슨 사각형이다? 정사각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5cm. 반지름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5cm. 반지름이니까. 여기가 5, 여기도 5. 자, 그리고 얘랑 얘가 만나는 거. 이 부분 말하는 거야, 지금. 이 부분 서로 몇 도? 이렇게 90도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거 알 수 있어. 자, 그리고 봐봐. 여기도 90도잖아. 그치? 왜? 이 마주보고 있는 옆에 각, 얘가 90도니까. 자, 그리고 여기, 이쪽. 선생님이 이거 이렇게 칠하는 거. 여기 몇 도일까? 90도지. 왜? 여기가 90도잖아. 그럼 여기도 이렇게 90도. 그럼 얘도 90도, 얘도 90도, 얘도 90도면 여기 있는 얘 몇 도겠습니까? 얘도 당연히 90도가 되겠습니다.
직사각형이 되겠네. 자, 그리고 또 한 번만 더 해볼게. 자, 여기 있는 얘, 여기 있는 얘, 여기 있는 얘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 자, 여기 5, 여기 5, 여기 5. 얼마? 15cm만큼 떨어져 있겠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얘에서 여기까지 몇 cm 떨어져 있을까? 5, 5, 5. 여기도 15cm. 마찬가지겠지. 여기도 얼마 떨어져 있겠어? 5, 5, 5. 15cm. 자, 그러면 이 세 개를 지나는 선을 쭉 한번 이어보자. 이렇게. 쭉. 이렇게 이었어.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는 간격이 계속 얼마야? 계속 15로 일정하지. 서로 뭐 한다? 평행한다. 그럼 얘랑 얘가 평행하면 이것과 이것 지금 몇 도로 만났어? 수직으로 만났지. 그러면 얘랑 얘도 몇 도로 만나겠어? 수직 90도로 만나겠지. 수직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선도 한번 그어볼게. 이렇게 선을 그어봤습니다. 자, 얘 수직, 얘 수직. 우리 이거 직사각형인 거 알았으니까 여기도 몇 도? 수직. 여기도 몇 도? 수직. 수직이 되게 많네. 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해봅시다.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 마지막. 자, 이 선 한번 그어볼게, 이 선. 이 선. 자, 여기가 중심이야. 자, 여기서부터 여기 세로선까지 얼마 떨어져 있습니까? 5, 반지름 5, 반지름 5, 반지름 5, 15. 맞지? 자, 여기서부터 이 세로선까지 얼마 떨어져 있습니까? 반지름 5, 반지름 5, 반지름 5, 15. 자, 여기서 세로선까지 얼마 떨어져 있어? 5, 5, 5, 15. 아, 또 뭐 할지 알겠지, 이제? 이렇게 쭉 이은 얘랑 여기 세로랑 서로 뭐하다? 서로 평행하다. 그럼 서로 평행하다는 소리는 얘랑 얘가 어떻게 만나? 수직으로 만났으니까 얘랑 얘도 어떻게 만나겠어? 수직으로 만나겠다. 이거 알 수 있지. 자, 얘랑 한번 선 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수직, 여기도 수직이라는 거 알 수 있지.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이쪽 보자, 이쪽. 얘 수직이지. 그럼 얘도 몇 도야? 90도. 여기 90도지. 그럼 여기 몇 도? 얘도 90도. 그럼 여기도 90도. 직사각형이네. 자, 그럼 여기도 몇 도야? 90도. 여기도 90도. 여기도 90도. 이렇게 다 보면 90도, 90도, 90도 되잖아. 이 가운데 들어있는 이 사각형 무슨 사각형입니까? 일단 직사각형이지, 그치? 그런데 길이 한번 보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얼마? 5.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얼마? 5. 그러면 이 길이 전체는 10.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얼마? 5.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얼마? 5. 10이네? 여기도 10, 여기도 10. 그럼 당연히 직사각형이니까 마주보고 있는 얘도 10, 얘랑 마주보고 있는 얘도 10. 어때? 모든 각이 90도인 직사각형인데 모든 변의 길이까지도 똑같아. 그럼 여기가 뭐가 됩니까? 여기가 정사각형이 된다는 거야. 따라서 선생님이 그린 얘 있지? 얘가 무슨 사각형이라고? 정사각형이 되는 거야. 너무 약간 오버했나 싶긴 한데 굳이 뭐 초등 수준에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한데 아무튼 이렇게 정사각형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좀 보기 편하게, 왜냐면 그림이 너무 주변에 막 많이 있으니까 보기 편하게 이쪽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걸 보고 한번 따져보자. 자, 가운데에 있는 이 뾰족뾰족한 반짝반짝한 이 부분 있지? 이 부분을 지금 여기 영역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셋, 이렇게 넷, 총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지? 그걸 각각 다른 색깔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빨간색, 뭐 민트색, 노란색, 보라색 이렇게 다른 색깔로 표현을 해보았는데 자, 빨간 색깔 이 부분부터 한번 해볼까? 이 부분 넓이 어떻게 구할까?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잖아. 이거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에서 뭐 빼주면 돼? 원의 몇 분의 몇? 원의 몇 분의 몇이야? 원의 4분의 1 빼주면 되겠다. 자, 민트 색깔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한 변의 길이가 5cm인 정사각형에서 뭐 빼주면 돼? 원의 몇 분의 몇? 이거 원의 몇 분의 몇? 원의 4분의 1 빼주면 돼. 보라색도 어떻게 하면 돼? 정사각형에서 뭐 빼주면 돼? 원의 4분의 1 얘 빼주면 됩니다. 그리고 노란색 얘 어떻게 합니까? 정사각형에서 원의 4분의 1을 또 빼주면 되겠네. 어때? 구하는 방법이 다 똑같네? 그러면 이 네 개의 넓이는 전부 다 어떻겠습니까? 전부 다 똑같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거 한 조각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몇 하면?
4를 하면 이것 전체 이 반짝반짝이 있는 모양을 구할 수가 있겠다. 그치? 먼저 정사각형 넓이 한번 구해보자. 이거 정사각형 얼마? 5 곱하기 5니까 25. 이 정사각형이지. 거기에서 뭐 빼주면 돼? 이 부분. 원의 몇 분의 몇? 원의 4분의 1. 자, 원의 4분의 1 한번 빼보자. 4분의 1 곱하기 반지름 얼마입니까? 5네. 반지름 또 5네. 그리고 원주율 얼마입니까? 원주율 3. 이제 계산하면 얼마? 4분의 75가 되겠네. 따라서 저 빨간색의 넓이는 25에서 얼마 빼주면 돼? 4분의 75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얘 계산해보면 25는 4분의 100이잖아. 그치? 4분의 25가 되겠네. 4분의 100에서 4분의 75 빼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빨간 색깔 부분의 넓이였잖아. 이런 게 몇 개가 있어? 4개가 있어야 반짝이가 됐잖아. 4개니까 4분의 25에다가 몇 곱하면 돼? 4 곱하면 숫자가 예쁘게 되네. 25가 되네. 따라서 반짝반짝이들은 몇이라고? 25란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제 구하기가 쉽겠다. 이거 원 몇 개 있어? 5개 있잖아. 원의 넓이 5개 구하고 반짝이 몇 개 있습니까? 반짝이 4개 있잖아. 그럼 반짝이 4개 구하면 되겠네. 자, 원의 넓이부터 한번 구해보자. 이거 반지름 지금 얼마입니까? 반지름 5지? 자, 그럼 원의 넓이 한번 구해보자.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3. 근데 이게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5개지? 5개가 있네. 그러면 얘 구하면 555 곱하면 얼마? 125지? 거기에다 3 곱하면 475가 되겠네. 맞나? 아니지. 375지. 375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거기에서 뭐 더하면 돼? 반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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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이. 이건 몇 개 있었어? 4개. 근데 반짝이 하나 넓이가 아까 얼마였어? 25였지? 25가 4개 있네? 그럼 얼마? 100. 100을 여기에다 더해주면 되겠네. 따라서 475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 자, 이런 식으로 도형을 한번 또 봐볼게. 자, 선생님이 여기 파란 색깔 이거 파란 색깔 정사각형 얘를 한번 봐볼게. 이게 왜 정사각형인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앞에서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얘 정사각형이거든. 이 정사각형을 보면 뭐랑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가운데 원 하나가 딱 있어. 그리고 주변에 4개의 귀퉁이 부분이 있지. 자, 그래서 원 하나랑 4개의 귀퉁이를 합하면 정사각형 하나가 되는데 우리 아까 앞에서 이 반짝이 있지. 이 반짝이가 사실 4개의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졌었잖아. 그치. 근데 요거 반짝이 하나 만들려면 이 귀퉁이 같은 모양 이거 몇 개 있어야 돼? 4개가 모여야지 반짝이가 되잖아. 그럼 봐봐. 여기 반짝이 한 개, 반짝이가 아니라 귀퉁이지. 귀퉁이 한 개, 2개, 3개, 4개. 이 귀퉁이 4개 모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반짝이 모양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 지금 정사각형 얘 있잖아. 얘는 뭐랑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원도 있지만 귀퉁이 4개 있었잖아. 그치? 그런데 이 귀퉁이 4개의 넓이가 뭐랑 똑같다 했어? 반짝이. 이건 모양이 그림을 내가 잘 못 그려서 그래. 자, 이거랑 똑같다고 했잖아. 따라서 동그라미 하나랑 반짝이 하나를 합하면 뭐가 된다? 파란 색깔 정사각형 하나가 된다. 그럼 이 정사각형 넓이가 얼만데? 이건 구하기 쉽잖아. 자, 이거 지름이잖아. 지름 얼마? 10. 그리고 여기 얘도 뭐야? 지름 10.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10 곱하기 10해서 이 정사각형 하나의 넓이는 100이 되겠네. 그러면 얘랑 얘가 모이면 정사각형 넓이가 100이 되는 정사각형이 나오니까 그럼 이런 것들이 몇 개 있는지 봐보자. 자, 원 하나랑 반짝이 하나, 원 하나랑 반짝이 하나, 원 하나랑 반짝이 하나, 원 하나랑 반짝이 하나 이렇게 하면은 넓이가 100인 정사각형이 된다 했어. 근데 짝이 없는 거 뭐 하나 남아? 여기 얘 짝이 없는 거 얘 하나 남잖아. 그러면 이렇게 합하면 100, 이렇게 합해서 100, 이렇게 합해서 100, 이렇게 합해서 100. 총 얼마? 400. 그 다음에 뭐만 더해주면 돼? 원의 넓이 하나 더해주면 되겠네. 얘 반지름 얼마? 반지름 5였잖아. 5 곱하기 5 곱하기 원주율 3 하면 얼마? 475가 나오지. 따라서 아까 더한 400에다가 75를 더한 475가 되겠지. 이걸 조금 더 뭐 그림으로 굳이 나타내 보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여기는 원이 지금 몇 개 있냐면 5개가 있어. 그리고 이 반짝이 모양이 4개 있어. 근데 원이랑 반짝이가 만나면
넓이가 100인 정사각형이 생겨. 이렇게도 100인 정사각형이 생겨. 이렇게도 넓이가 100이야. 이렇게도 넓이가 100이야. 근데 지금 얘 하나가 남지? 얘 하나 넓이가 얼마였어? 75였어. 그러면 뭐 하면 돼? 이걸 싹 다 더해주면 되겠네. 따라서 475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14번 문제입니다. 톱니바퀴가 여기에서 출발해서 톱니바퀴의 중심, 이 부분이 이제 톱니바퀴의 중심이야, 중심. 이 중심들이 이 방향 화살표를 이렇게 지나면서 한 바퀴 쓱 쓸고 지나갈 건가 봐. 도착점이 여기야. 이 중심이, 여기 있는 출발점에 있는 이 중심이 도착점까지 딱 왔을 때 톱니바퀴가 지나가지 않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톱니바퀴를 보니까 반지름이 2cm인 원 모양이라고 나와 있거든. 여러분들은 이걸 톱니바퀴 뭐 뾰족뾰족한 톱니바퀴라 생각하지 말고 반지름이 2cm인 원이 그냥 여기를 둥둥둥둥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원이 움직이는 문제들이 앞으로 좀 나올 텐데 이거는 원이 움직이다가 방향이 바뀌는 곳들이 있을 거야. 원이 쭉 가다가 방향이 바뀌고 쭉 가다가 바뀌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좀 신경을 써주면 문제 풀기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경로에서 보면은 어디서 방향이 바뀌냐면 쭉 출발해. 계속 이 방향이잖아. 근데 언제 바뀝니까? 딱 여기 오는 순간 방향이 이렇게 바뀌지. 그리고 또 언제 바뀝니까? 여기 오는 순간 방향이 이렇게 바뀌고 쭉쭉쭉쭉 계속 가다가 여기 오는 순간 방향 바뀌고 쭉쭉쭉쭉 여기 오는 순간 방향 바뀌고 이렇게 여기서 끝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방향이 바뀌는 곳에서 한번 우리가 좀 신경을 써 봅시다. 선생님이 아래에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 원을 굉장히 많이 그려놨어. 이게 실제로 움직이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움직인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게 또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는 게 잘 되는 학생들은 괜찮은데 선생님은 어렸을 때 그런 게 잘 안 됐거든. 그래가지고 진짜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이게 잘 몰랐어.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좀 이해하기 편하라고 나름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선생님이 아래에 그림을 그려놓을 건데 빨간 원이 있고 파란 원이 있거든. 파란 원은 그냥 원들이 쭉 지나가는 여러 것들을 표시했고요. 빨간 원들은 여기에서 톱니바퀴가 지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된다 하는 부분에 빨간 원을 선생님이 그려 놓았습니다. 약간 좀 중요하니까 그렇겠지. 이게 뭐야? 원이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는 곳이야. 방향이 바뀌는 곳에 선생님이 빨간 색깔 원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노란색 선분이 있는데요. 얘는 톱니바퀴의 중심이 지나는 경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어지럽지? 이거 그리느라 복사를 여러 번 하느라 선생님도 애먹었어. 자, 봅시다. 자, 먼저 처음에 빨간색 여기 있지. 맨 처음에 빨간색 이 부분 말하는 거야. 색깔을 좀 다른 색깔로 해야 되나? 노란색, 민트색으로 하자. 자, 여기 이 부분 보자. 이 부분. 여기에서 이제 출발을 할 건데 이쪽 방향으로 이제 갈 거야. 방향이 바뀌는 곳들 한번 보자. 원이 계속 조금씩 이렇게 이동할 거야. 파란 색깔처럼 조금씩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사실 이렇게 간격이 있지 않지. 지금 이거 간격이 없이 그리고 싶었어 나도. 하지만 그럴 수가 없더라고. 간격이 이렇게 생긴다고 해서 막 얘네가 점프해서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쭉 이렇게 가지. 그러다 보니까 어때? 이 부분이 전부 다 톱니바퀴가 다 쓸고 지나갈 거야. 다 빽빽하게 쓸고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얘가 어디서? 여기 빨간 색깔 여기 이 부분 있지? 이 부분에선 여기로 더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니 없니? 갈 수 없어. 여기 이제 한계점이 있잖아. 이 벽이 있잖아. 더 이상 못 가. 따라서 이쪽으로 더 못 가다 보니까 여기 3번 부분 있지. 만약에 이쪽으로 더 갈 수 있으면 이렇게 가면서 이 3번 부분도 다 색칠이 될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만 원이 지나가고 톱니바퀴가 지나가고 이 부분 3번 부분 있지? 이 3번 부분이 안 지나가게 되는 거야. 지나갈 수가 없잖아. 더 옆으로 얘가 가면은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겠지만 그치? 이해됩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톱니바퀴는 위로 올라갈 거야. 자, 위로 올라가는데 마찬가지로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다가 얘도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여기 빨간색 원 이것보다 더 많이는 못 가. 왜?
이 밖으로 갈 수가 없잖아,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4번 부분 있지? 이 부분이 원의 그 톱니바퀴가 이 지나가지 않는 부분, 요런 부분이 생겨. 더 갈 수 있으면 4번 부분도 어떻게 되겠어? 다 덮어져 버리겠지만 더 못 가잖아. 마찬가지야. 쭉 가. 쭉 가면서 이렇게 이 부분 다 색칠됩니다. 다 색칠돼. 다 색칠됩니다. 그러다가 또 어디까지밖에 못 가. 여기 빨간 색깔 부분. 방향이 딱 바뀌는 이 부분 있지? 이 부분에서 더 이상 못 갑니다. 이쪽으로 더 못 가잖아, 이렇게. 가고 싶어도. 따라서 여기 5번 부분, 이런 부분이 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자, 여기로 내려옵니다. 내려와. 내려올 때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 거. 여기. 맨 처음 출발할 때 이 장소 있지? 여기에서 여기 귀퉁이랑 여기 귀퉁이를 쓸고 지나갈 수가 없어. 선생님 왜죠? 자, 이거 원 있지, 이거. 톱니바퀴. 얘 반지름 얼마야? 반지름이 2cm인 톱니바퀴라고 했어.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얼마야? 2지. 따라서 여기 있는 이 직선 있지, 이 세로. 이 세로와 원의 이 가장 먼 부분은 몇 센티미터까지 떨어질 수 있어? 그래, 최대 먼 거리가 4cm일 거야. 맞지? 자, 이 4cm까지 쭉 이렇게 쭉 밀고 계속 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얼마? 최대 4cm. 최대 얼마? 4cm. 최대 얼마? 4cm까지 쭉 밀고 가는 거야. 그런데 봐봐. 밑에. 여기 봐볼게, 여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센티미터입니까? 4cm가 아니야. 이렇게가 4cm고 여기는 2cm야. 그러면 이 부분은 총 얼마? 총 6cm다. 근데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cm? 4cm. 그럼 이렇게 쭉 아무리 얘가 많이 아래쪽으로 내려가 봤자 몇 cm까지밖에 못 다? 4cm밖에 못 다. 근데 여기가 몇 cm야? 6cm. 그럼 이 부분 얼마가 남습니까? 2cm가 남아. 근데 이게 얼마냐면 이렇게 쭉쭉쭉쭉쭉 올라가면 여기랑 딱 맞닿네. 그치? 자, 그럼 여기 얼마야? 반지름이 2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얼마야? 2야. 그럼 절묘하게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은 안 닿고 내려가는 거야. 이걸 여러분이 놓치기가 쉬운데 이거를 잘 체크를 해 두세요. 알았지? 자, 그렇게 해서 쭉 얘는 내려갑니다. 내려가. 얘랑 얘는 닿지도 못하고 내려가는 거야. 그러다가 더 이상 못 내려가는 순간이 오지, 여기. 여기서 더 간다면 6번을 쓸어버릴 수 있겠지만 더 이상 갈 수 없으니까 6번 부분이 살아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쭉쭉쭉쭉 갑니다. 쭉 계속 가. 계속 색칠하고 갑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밖에 못 갑니까? 여기까지밖에 못 가지. 그러면 이때 또 8번과 7번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총 몇 개의 부분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8개의 부분이 지나가지 않아. 그 8개의 부분을 뭐 해주면 돼? 구해주면은 되겠네. 그치? 자, 한번 구해볼까? 자, 여기 이렇게 4번 한번 구해본다 치자. 그럼 이 도형 무슨 도형이 됩니까? 정사각형이 되지. 선생님 왜 정사각형인가요? 이거는 13번 문제에서 이거랑 비슷한 거 설명을 해줬으니까 넘어갈게. 설명이 너무 기니까 13번 문제 설명 한번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에서 얘가 정사각형이니까 이건 몇 도겠어? 90도지? 자, 여기 선생님이 색칠한 이거 원의 몇 분의 몇일까? 원의 4분의 1이야. 그럼 정사각형에서 원의 4분의 1 빼면 4번이 나오겠네. 자, 5번 부분 볼까? 이렇게 하면 이것도 무슨 도형입니까? 정사각형이야. 거기에서 민트 색깔 이거 뭡니까? 얘는 원의 4분의 1이지. 마찬가지야. 정사각형에서 원의 4분의 1 뺀 거 아까 4번이랑 똑같네. 6번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하면 어때? 정사각형에서 뭐 빼주면 돼? 원의 몇 분의 몇? 4분의 1 빼주면 돼. 그럼 4번, 5번, 6번 다 똑같네. 자, 1번 얘도 볼까? 이렇게 이거 무슨 도형? 정사각형. 거기에서 원의 4분의 1 빼주면 1번 나오겠고, 자, 이렇게 무슨 도형? 정사각형. 원의 4분의 1 빼주면 2번 나오겠고, 마찬가지로 얘도 다 똑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즉 1번부터 8번까지의 넓이가 전부 다 어떻다? 전부 다 똑같다는 겁니다. 따라서 뭐 하나 구한 다음에 곱하기 몇 해주면 돼? 곱하기 8 해주면 되겠네요. 자, 색깔 한번 바꿔볼게. 자,
이 부분 뭐 하나 구해보자. 6번 부분을 쌤이 여기에서 갖고 왔네. 이렇게. 자, 얘 구해보겠습니다. 정사각형 이거 빨간 색깔로 쌤이 표시했지. 정사각형 얘 넓이 얼마? 2 곱하기 2네 4. 여기서 뭐 빼주면 돼? 이거 빨간색으로 색칠한 원의 몇 분의 몇? 4분의 1. 자, 원의 4분의 1 한번 구해보자. 자, 4분의 1 곱하기 얘 반지름 얼마? 2 곱하기 2 곱하기 원주율 3. 이렇게 하면 얼마 나옵니까? 약분돼서 3이 나오지. 자, 정사각형 넓이는 4인데 여기 원의 4분의 1은 여기 얼마였어? 얘가 3이었어. 그럼 4에서 3을 뺀 이 부분 얼마? 1이겠네. 아, 근데 이게 몇 개 있었어? 8개가 있었지. 따라서 톱니바퀴가 쓸고 지나가지 않는 부분의 넓이는 8이다. 이런 식으로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반지름이 일정한 원의 원주의 2분의 1과 4분의 1만큼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도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비숑 강아지 중에 비숑이라는 강아지가 있는데 약간 그 강아지가 생각이 나지, 그치? 이 도형의 둘레의 길이가 48cm라고 합니다. 이때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상한 모양이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도형들을 살펴보고 그 도형들을 이용해서 넓이를 한번 구해봐야겠습니다. 일단 이 올록볼록한 부분이 전부 다 원주의 2분의 1과 원주의 4분의 1로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럼 딱 봐도 원주의 2분의 1이 더 크겠습니까? 원주의 4분의 1이 더 크겠습니까? 당연히 원주의 2분의 1이 더 크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긴 부분, 빨간 색깔 부분은 좀 긴 부분이고 파란 색깔 부분은 짧은 부분이잖아. 그래서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 도형의 둘레를 색칠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 이목구비 얘는 그냥 내가 그냥 꾸며 놓은 거야. 실제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빨간색은 원주의 2분의 1을 표시한 거고요. 파란색은 원주의 4분의 1을 표시한 겁니다. 그러면 이 둘레의 길이가 48cm라고 했으니까 일단 다 더해보자. 봐봐. 얘가 원주의 2분의 1, 얘가 원주의 2분의 1, 얘가 원주의 2분의 1, 얘가 원주의 2분의 1. 자, 2분의 1이 4개 있어. 그럼 원 몇 개랑 똑같습니까? 그렇지. 원 2개랑 똑같지? 무슨 말이냐면 얘랑 얘 합하면 원 하나가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얘랑 얘 합해도 원 하나가 되니까 이 빨간 색깔 부분들을 합하면 원주 몇 개랑 똑같아집니까? 원주 2개랑 똑같아져. 얘네들을 합하면 원주 2개.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파란 색깔 보자. 파란색은 원주의 4분의 1이래. 자, 4분의 1, 얘 하나 하면 또 4분의 1, 얘 4분의 1, 얘 4분의 1. 4분의 1, 4개 모였네. 그러면 원 1개가 되겠네. 그치? 또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아래쪽에도 4분의 1이 4개 있네. 모이면 원 하나가 되겠어. 그러면 여기 있는 파란 색깔을 다 더하면 4분의 1짜리가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네. 그래서 원 몇 개랑 똑같은 거야? 원 2개랑 똑같지? 따라서 파란색 부분을 다 합쳐도 원 2개니까 원주 2개의 길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둘레가 48이라 했잖아. 둘레가 뭡니까? 이거 둘레를 은근 너희들 넓이는 은근 하는데 둘레를 은근히 모르더라. 둘레가 뭐야? 도형의 바깥쪽 테두리를 둘레라고 합니다. 이제 이쯤 되면 좀 알아들어야지, 그치? 1년 내내 선생님이 둘레 했으면 둘레가 뭔지는 알아줘야 되잖아, 그래. 그치? 둘레는 여기 있는 모든 바깥 부분을 다 더한 거야. 그게 얼마? 48. 근데 아까 보니까 빨간색은 원주 2개 길이랑 똑같고 파란색을 합해 놓으면 원주 2개랑 똑같대. 그러면 이 2개를 합하면 원주 몇 개랑 똑같아? 원주 4개랑 똑같겠네. 그게 얼마라는 거야? 둘레의 길이 48cm라는 거야. 그러면 원주 1개는 얼마겠어? 원주 1개는 48을 4로 나눈 얼마? 12cm가 되겠네. 그러면 원주를 알았으니까 반지름도 구할 수 있겠네. 어떻게 할 수 있어? 원주를 알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지름을 알 수 있고, 지름을 알면 뭐 할 수 있습니까? 반지름을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아까 우리가 구한 바대로 원주가 얼마였습니까? 원주는 10이었어. 자, 이 12는 어떻게 나옵니까? 지름 곱하기 원주율 3.
이게 10이래. 그럼 지름 얼마입니까? 지름은 4네. 그럼 반지름 얼마입니까? 반지름은 2다. 이런 식으로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따라서 이 반지름, 이게 얼마라고? 이게 2cm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네. 하지만 문제는 이 안쪽에 있는 도형이 이 올록볼록 해가지고 이게 과연 뭘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얘를 선생님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을 나눠볼게. 그럼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도형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직선, 선분들로 이 도형의 구역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도형들이 있을 거야. 반지름이 얼마라고 했었지 아까? 반지름이 2인 원이었잖아.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선생님이 길이까지 다 써보았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뭡니까? 반원. 반원이 몇 개 있어? 여기도 반원. 여기도 반원. 그리고 여기도 반원. 이렇게 반원 부분이 총 4개가 나오지. 그리고 얘는 뭐야? 원의 4분의 1. 얘도 4분의 1. 얘도 원의 4분의 1. 얘도 원의 4분의 1. 여기만 있습니까? 아니, 여기도 4분의 1. 여기도. 이렇게 원의 4분의 1은 8개가 나오고요. 이 사이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무슨 도형? 전부 다 직사각형이지. 그래서 우리는 반원, 그리고 원의 4분의 1, 그리고 직사각형들을 더해가지고 넓이를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더해도 괜찮겠지. 다 더해주면 돼. 직사각형, 가로, 세로 알면은 직사각형 넓이도 구할 수 있고, 반지름 알고 있으니까 원의 4분의 1 구할 수 있고, 원의 2분의 1도 구할 수 있잖아. 그치? 그리고 봐봐. 원의 2분의 1 반원, 이거 2개 합하면 원 하나랑 똑같아지지? 근데 여기도 반원, 여기도 반원, 이러면 원 몇 개야? 원 2개 넓이랑 똑같아져. 그리고 얘 4분의 1, 얘 4분의 1, 얘 4분의 1, 얘 4분의 1 합하면 원 1개가 되겠지. 또 얘 4분의 1, 얘 4분의 1, 얘 4분의 1, 얘 4분의 1 합하면 또 원 몇 개? 1개가 돼. 그러면 얘네들을 전부 다 합하면 원 몇 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원 4개가 되겠지. 원 4개의 넓이에다가 직사각형 넓이들을 더해주면 되겠다. 자, 원 4개 넓이부터 구해보자. 먼저 이 원, 반지름 얼마였습니까? 반지름이 2였잖아.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3, 이게 몇 개 있어? 4개 있으니까 4를 곱해주면 되겠지. 얘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3, 4, 12고 12에다 4 곱하면 48제곱센티미터가 나올 거야. 거기에 이제 우리 뭐 구해주면 돼? 직사각형들 넓이 구해주면 되겠네. 위에서부터 하나씩 해볼까? 자, 여기 맨 위에 있는 얘 있잖아. 얘 봅시다. 얘는 4 곱하기 2네. 그치? 가로 4, 세로 2. 얘는 8이겠네. 그리고 밑에 있는 거 보자. 얘는 얘 반지름 2, 그리고 이쪽은 반원의 지름 4, 이쪽 반지름 2니까 가로의 길이는 8이 되고 세로의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2가 됩니다. 따라서 8 곱하기 2인 16이 되지. 색깔을 다르게 해줘야겠다. 자,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거 얘 봅시다. 얘는 마찬가지로 반지름 2,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직사각형에 마주보는 변이니까 8, 그리고 여기도 반지름 2. 이렇게 하면 가로는 얼마? 12가 되고요. 세로는 얼마? 반원의 지름인 4. 그래서 12와 4를 곱한 얼마? 48. 그리고 마찬가지로 구하면 얘 16 되고 얘 8 될 겁니다. 따라서 이것들을 전부 다 더해주면은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오겠지. 얼마입니까? 8, 16 더하면 16이랑 16 더하면 32에다가 8 더하면 48 되지. 48 더하기 가운데 있는 48 하면 96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 두 개를 더한 게 우리가 구하는 넓이가 되겠지. 얘 더하면 얼마입니까? 144가 되겠네요. 방금처럼 해도 되고, 아니면 얘는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 가운데의 선, 노란색 선 보이지? 이 가운데의 선으로 딱 나눠보면 위쪽이랑 아래쪽이 뭐야? 완전 똑같지? 서로 대칭이잖아. 따라서 위쪽 하나 구해가지고 곱하기 2 해도 되겠네요. 그치? 자, 그렇게도 한번 해볼게. 여기 보라 색깔 이 부분 원의 2분의 1, 그리고 민트 색깔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그치? 왜 얘가 4분의 1이냐면 여기 이 부분 봐봐. 이 부분은 원래 반원이었잖아. 반원이었는데 얘를 딱
절반 냈으니까 얘는 4분의 1, 얘는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위쪽 다 합하면 원 몇 개랑 똑같은지 봐보자. 자, 얘 원의 2분의 1이야. 그리고 이렇게 4분의 1, 이렇게 4분의 1.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색칠한 빨간색으로 덧칠한 이 부분 합하면 원 몇 개가 되는 거야? 원 1개가 되겠지, 그치? 왜? 절반. 그리고 이것 2개 합하면 얼마? 절반. 그러니까 이거 합하면 얼마? 원 1개. 그리고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합하니까 원 몇 개? 원 1개. 따라서 볼록볼록한 부분은 원 몇 개랑 똑같아? 원 2개 넓이랑 똑같고요. 거기에다가 직사각형들 넓이 구해주면 되지. 그걸 구한 다음에 원 2개 넓이랑 더해. 그게 이쪽 위쪽 부분이야. 나온 값에서 곱하기 몇 해주면 돼? 곱하기 2 해주면 아래쪽 것까지 다 더할 수 있게 되겠지. 잔계산은 여러분이 하고요. 이렇게 해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